DA 6번 EDA 파일을 여셨으면 모두 실행 한번 해주세요. 네, 전체 실행 한번 해주시고, 어, MPG 데이터셋 여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C1 모듈에서 예제로 제공이 되어지는 MPG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불러왔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MPG라고 하는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을 넣었어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은요, 전체 9개의 컬럼이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문자열 타입이 2개, 그리고 나머지는 실수 또는 정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목적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거는 mpg라고 하는 컬럼이고요. 죄송합니다.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마일 퍼 갤런이라는 뜻이어서 그 1갤런의 연료로 몇 마일을 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자동차 연비가 정리되어져 있는 컬럼이 mpg예요. 수제가 클수록 연비가 좋은 그런 자동차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연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을 나머지 8개 컬럼에 조사한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뭐 실린더의 개수, 자동차 배기량, 자동차의 마력, 자동차 무게, 가속력, 그다음에 모델 생산 연도, 그리고 생산된 지역, 그리고 자동차 이름들이 그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인포 살펴봤죠. 그래서 그 컬럼들에 대한 설명들 드렸었고요. 문제를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어제 저희가 산점도랑 산점도 그래프하고 빈도수 막대 그래프까지 그렸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빈도수 막대 그래프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는 없었지만 파이 차트, 도넛 차트라고 하는 거를 그리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 통계량 막대 그래프, 그 다음에 박스 플롯, 히스토그램, 그 다음에 페어 플롯 이렇게 해서 그래프들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몇 가지 리뷰를 좀 하기 위해서요. 저희 산점도는 여러 가지 함수를 그려봤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산점도를 그려보기도 했고요. 레그 플롯을 이용해서 산점도와 함께 회기선, 회기 방정식에서 나온 그 직선을 같이 표현하기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서브 플롯들을 나눠서 그 MPG가 실린더와의 상관관계, 홀스파워와의 상관관계, 웨이트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엑셀러레이션과의 상관관계들을 산점도로 표시를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실린더 개수도요. 실린더 개수도 보시면 실린더 개수가 클수록이요. 연비는 안 좋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편차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린더 개수가 작은 게 연비가 뭐 여기 중앙값만 놓고 보더라도요. 연비가 크고요. 실린더 개수가 많은 것들은 연비가 작죠. 그럼 이거 음의 상관관계이고요. 그다음에 연비하고 마력도 보시면은요. 이것도 음의 상관관계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어, 마이너스 0.5보다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그 반비례하는 경향이 거의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비와 자동차 무게도 역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연비와 가속도는 그래프상으로만 보면 약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그 변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죄송합니다. 다른 변수들과 비교를 해보면 직선 주위의 점들이 많지 않고 직선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많죠. 어,
마력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회기선이 아마 요런 정도의 회기선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직선 근방에 점들이 많고요. 자동차 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무게도 요 근방에 많은데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하게 퍼져 있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양의 상관관계이기는 하지만 숫자가 0.5보다 작은 0과 0.5 사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그 상관계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의 값만 같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다 똑같아요. 똑같고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캔달 상관계수 플러스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0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작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판다스 라이브러리에는요, 상관계수를 계산해주는 메서드가 있는데, 요거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하는 메서드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호출할 수도 있고요, 시리즈에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서드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가 피어슨, 스피어만, 그리고 캔달 이런 식으로 그 주면 각각 값들을 계산해서 줘요. 피어슨과 스피어만은 아마 비슷한 상관계수들을 약간 좀 주고요. 그다음 캔달이 약간 좀 다른 상관계수를 주는데 뭐 대략적인 경향들 예를 들어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음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약간 큰 상관관계가 있느냐 작은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대략 비슷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산점도인데 그 두 개의 변수만 표현한 게 아니고요. 색깔을 통해서 마커의 색깔을 통해서 자동차 생산 지역을 표시를 했고요. 마커의 크기를 통해서 실린더 개수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에서 전체 4개의 변수를 표현할 수가 있었죠. 연비, 배기량, 자동차 생산 지역, 실린더 개수 이런 식으로 그 네 개의 변수를 하나의 그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번만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경향만 알 수가 있고요. 밑에서처럼 우리가 플라틀리 익스프레스 모듈을 사용하시면 사용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요. 인터랙티브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마우스를 그 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서 각각의 점들이 실제로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 즉각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빈도수를 숫자로 찾을 때는 value count 쓰시면 되고요. 그래프를 그리실 때 이 value count를 직접 이용하셔도 돼요. 인덱스와 그 다음에 value들을 인덱스를 x축에 놓고 values를 y축에 놓게 되면 막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C번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x축, y축 설정만 해주시면 카운트 플롯이 알아서 개수를 세고 그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실린더 개수들을 보면 대부분의 자동차들은 실린더 4개짜리가 제일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제일 많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런 그래프나 혹은 이런 그래프들은 파이 차트나 도넛 차트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밑에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연도도 밸류 카운트를 할 수가 있었죠. 연도도 밸류 카운트를 하게 되면 70년부터 82년도까지 각 연도에 생산된 자동차 개수들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카운트 플러스로 막대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계열 그래프도 막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계열 그래프는 항상 선그래프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어, 뭐 물론 선그래프가 그 시계열 그래프들을 나타내기에 좋은 형식이기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막대 형식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막대 그래프로. 밑에는 그거를 선그래프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선그래프로 표현한 거,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빈도수를 살펴봤죠. 약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별로 자동차 생산 지역과 자동차 셀린더 개수별로 개수를 세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개수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그 X축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색깔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표현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그래프 보시면은요, 음, 실린더 개수별로, 실린더 개수별로 자동차들이 몇 대가 있는 건지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한 건데, 그 안에 색깔들은 자동차 생산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린더 4개짜리 같은 경우는요, 일본, 유럽, 미국이 거의 비슷한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가지고 있고, 실린더 6개짜리를 보시면, 일본과 유럽은 거의 어, 굉장히 적은 개수고요. 미국이 월등하게 많죠. 그리고 실린더 8개짜리 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만 실린더 8개짜리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각각의 실린더별로,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이 됐느냐, 뭐 이런 거를 본 거고요. 밑에 있는 거는 약간 관점을 좀 다르게 한 거죠. X축을 지역으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실린더 개수 3개짜리,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8개짜리가 각각 자동차가 몇 개씩 있느냐, 요런 모습을 본 거죠. 음. 그럼 미국에서는 보면 자동차가 실린더 4개짜리, 그 다음에 이쪽은 실린더 6개짜리, 여기는 실린더 8개짜리. 그래서 4, 6, 8만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3, 4, 6일 거예요. 3, 4, 여기 5가 빠져 있으니까. 실린더 3개짜리, 4개짜리, 그리고 6개짜리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그 중에서는 4개짜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를 생산하고 있다. 요런 관점으로 그려본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C번에서 카테고리 플롯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 플롯은 스스로 자기가 서브 플롯들을 나눠주죠. 엑시스들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엑시스의 그룹별로 똑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음, 각각의 엑시스에 다른 그래프들을 그리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요. 뭐 이쪽에는 박스 플롯을 그리고요. 여기는 뭐 선 그래프나 선점도를 그린다. 이렇게 할 때는 캡 플롯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엑시스들을 직접 나눠주시고 엑시스 인덱스 0번, 1번, 2번에다가 우리가 직접 하나씩 그려 넣어야 돼요. 카테고리 플롯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종류의 그래프를, 그죠? 같은 종류의 그래프를 세 개의 엑시스에 그려 넣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미국만 따로 띄워놓고 본 거죠. 미국에서는 4개, 6개, 8개. 아까 요거랑 비슷한 거예요. 요렇게 한 장에 표시한 거를 요 3개를 서브 플롯 하나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개를 그 가운데 있는 서브 플롯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유럽, 요 3개의 막대를 여기 마지막 서브 플롯에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위쪽 그래프하고 아래쪽 그래프 사실은 같은 내용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한 장에다 그렸느냐, 3장에다가 나눠서 그렸느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 차트, 요거는 이런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파이 차트로 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똑같은 위에서 했었던 거를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파이 차트는 C번 모듈에서는 파이 차트를 아직까지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PLT 모듈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파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라고 하는 함수에 그 데이터를 그리기 위한 값들, 그러니까 요 파이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값들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파이가 뭔지, 두 번째 파이가 뭔지, 세 번째 파이가 뭔지 레이블을 줘야 되겠죠. 레이블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옵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파이를 시작하는 것을 0도에서 시작할 거냐, 90도에서 시작할 거냐, 뭐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퍼센티지를 표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WH props라고 하는 거는 요 파이의 이 테두리선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프로퍼티들, 여러 가지 속성들을 딕셔너리 형식으로 그 조절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도넛 차트라고 하는 거는 별게 아니고요. 요 파이를 요렇게 파이의 두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이 중간을 잘라내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파이 차트에서 요 중간을 걷어내 버리면 그게 도넛 모양이 되니까 도넛 차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함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파이라고 하는 함수에서 이거 WH 프롭스에서 위드스 속성 조절한 겁니다. 위드스 숫자는 0에서 1까지 숫자들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0에 가까울수록 요 두께가 가늘어지는 거고 1에 가까울수록 1에 가까워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들 많이 보시죠. 많이 보잖아요. 그죠? 어떤 비율, 순위,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많이들 표현을 하죠. 여기까지가 어제 저희가 했었던 내용들이었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중에서 통계량 막대 그래프라고 하는 거죠. 통계량 막대 그래프 두 개의 서브 플롯에 두 개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브 플롯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로 좀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브 플롯을 만드실 수도 있으신 거고요. 아니면 전체 피겨를 길게 만들어서 서브 플롯을 위아래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가로로 만들든 세로로 만들든요. 인덱스는 항상 똑같습니다.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가 인덱스 0번, 여기가 인덱스 1번이에요. 1차원 배열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쪽이 인덱스 0번, 아래쪽이 인덱스 1번이 됩니다. 행과 열을 다 갖는 경우에만 2차원 배열이 되고요. 행만 있거나 컬럼만 있으면 1차원 배열로 엑시스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전부 다 중앙값 하기로 했군요. 여기는 실린더별로 MPG의 중앙값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오리진, 어, 그 지역별로 MPG의 중앙값을 막대로 그려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아마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만 통계량 막대 그래프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플러스를 먼저 나누죠.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방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서브 플러스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피겨와 엑시스들을 만들면 되겠죠. plt.sub 플러츠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로우의 개수는 한 개죠. 컬럼의 개수가 두 개인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시면은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서브 플롯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약간 옆으로 좀 더 길면 좋겠죠. 그런 거는 어떻게 조절하시면 되냐면, 피그 사이즈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숫자, 그러니까, 이거 튜플이죠. 숫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튜플이에요. 괄호 안에 숫자를 넣는 거는. 음. 첫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피겨의 가로 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피겨의 세로 길이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 뭐, 제일 마지막에 plt.show.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첫 번째 서브 플롯에 실린더를 X축으로 놓고, Y축을 MPG로 놓고,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막대 그래프는 바플럿. 카운트 플롯하고 바플럿은 구분하셔야 돼요. 카운트 플롯은 이름 그대로 개수들을 그려주는 거니까 그 카테고리들의 빈수 찾아가지고 자동으로 그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대라고 하면 다양한 통계값들, 평균, 뭐 최대값, 최소값 그런 다양한 통계값들을 막대로 표현해 주는 게 바플롯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MPG고요. X축을 우리 실린더스, 그 다음에 Y축을 MPG, 컬럼 이름이 MPG였었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터가 있어요. 이거 기본값 뭐라 그랬어요? 기본값은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실린더별로 그 연비의 평균을 막대로 그리게 되고요. 여기를 함수 이름 찾아서 써주시면 돼요. 미디언이라고 하는 게 그 중앙값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를 왼쪽에 그릴 거냐, 오른쪽에 그릴 거냐라고 하는 거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왼쪽에 있는 게 인덱스 0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x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엑시스 0번 이렇게 하시면 요게 그려져요. 여기에 그 막대 위에 선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에러바라고 하는 거고요. 저 에러바는 이렇게 없애시면 돼요. 에러바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연비들이 3은 약간 좀 예외적이고 연비가 줄어드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도요. 그 약간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린더가 그러니까 평균값이나 중앙값들을 보면 실린더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비가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3은 약간 예외적인 것 같아요. 실린더 3개짜리는 약간 좀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그리는 것도 거의 똑같지 않을까요? SNS,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데이터 프레임은 MPG, X축을 오리진, 자동차 생산 지역으로 하게 됐잖아요. 생산 지역으로 하게 됐고, Y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연비고요. 여기도 에스티메이터는 평균,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위치는 엑시스 1번, 그리고 에러바는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연비가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고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이 연비가 제일 안 좋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어,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그래프에, 그래프에, 여기는 X 레이블, 여기 Y 레이블, 여기도 X 레이블, 여기도 Y 레이블이죠. 이거는 바플럿이 알아서 그려준 거예요. 바플럿이 이 변수 이름들을 가지고서 X에 사용하는 변수 이름을 그대로 X 레이블로 사용을 해주고요. Y의 컬럼 이름, 변수 이름을 그대로 Y 레이블로 사용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제목을 넣고 싶으시면 이게 MPG가 평균값인지 아니면 중앙값인지 뭐 최대값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타이틀이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타이틀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이틀을 넣으시면 엑시스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엑시스를 엑시스 0번에 set 타이틀 뭐 미디언 이렇게만 써볼까요? 네, 요렇게 그 제목이 차트의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평균값이 아니라 중간값을 쓴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요걸로 알려주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도 중간값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엑시스는 두 개가 있어서 여기랑 달아주는 건데 똑같은 거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요 피겨 자체에다가 제목을 넣어버리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두 개가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럴 때, 요거는 엑시스별로 타이틀을 넣는 방법이에요. 요건 요거는 각각의 엑시스의 그 차트, 제목, 제목 설정하기고요. 피겨에다가 설정하시는 방법은 여기 변수가 있잖아요. 서브 플러시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해 주잖아요. 서브 플러츠가 리턴해 주는 게 피겨가 있고 엑시스들의 배열이 있는 거잖아요. 피겨에서 함수 찾아보시면 돼요. 타이틀이 들어간 게 있을까요? 어, 셋 타이틀? 요거 아닌데. 셋 타이틀이 있으면 좋겠는데 셋 타이틀이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SUP 타이틀이에요. SUP 타이틀. 이거 슈퍼 타이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관장하는 슈퍼 타이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디언, 뭐 오브, MPG 이렇게 할까요? 여기에 들어가죠. MPG의 중앙값을 표시한 거다. 뭐 이렇게. 요거는 각각의 엑시스가 아니고요. 피겨 객체의 제목을 설정하시는 방법입니다. setTitle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가 없어요. 피겨에는. 폰트 사이즈가 조금 작아 보이면 폰트 사이즈라고 하는 게 있고요. 더 작아졌군요. 20? 많이 커졌네. 제목이니까 조금 크게 써주면 좋잖아요. 너무 큰 것도 좀 별로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폰트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자, 왼쪽 엑시스에 있는 이 값들, 여러분들 이 숫자들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가 대략 뭐 한 20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여기는 뭐 한 27일 정도인 것 같고, 여기는 25 정도인 것 같고요.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정확한 숫자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룹 바이 연산 쓰시면 돼요. 그룹 바이. 자, 여기 그룹이 뭔가요? 그룹이. 셀린더스죠. 셀린더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컬럼은 MPG죠. 뭐 계산한 거예요? 미디언 계산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그 20.25란 뜻이에요. 여기는 28.25, 여기는 25.40, 여기는 19, 여기는 14.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MPG, 그룹 바이. 여기서는 그룹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변수죠. 계산하려고 하는 컬럼은 MPG 똑같고요.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도 미디어 똑같습니다. 요 세 가지를 그린 거예요. 여기 미국의 연비의 중앙값은 26.5, 일본의 그 연비의 중앙값은 31.6, 그리고 유럽이 26.5, 여기죠. 26.5, 여기가 26.5, 그 다음에 일본, 여기가 31.6, 마지막으로 미국이 여기가 18.5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숫자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숫자들도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네, 되셨을까요? 자, 만약에 참고로 이런 그래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막대 그래프를, 막대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은 MPG 그대로 두고요. X축을 실린더 개수로 두고요. Y축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니까 MPG로 하고요. 색깔을, 색깔을 오리진으로 할까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터는 미디언. 밑으로 좀 내릴게요. 내려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에러바는 사용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해서 plt.show 해볼게요. 약간 위쪽에 서브 플롯 나눠서 그린 거랑은 약간 좀 다릅니다. 실린더, 실린더 3개짜리는 일본밖에 없고, 그 일본 자동차들의 그 연비 중앙값 찾은 거고요. 실린더 4개짜리에서는 일본, 유럽, 미국이 있는데 연비 중앙값을 찾아보면 유럽하고 미국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실린더 4개짜리 안에서만 보면 미국도 연비가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죠? 네. 실린더 4개짜리는 연비가 그렇게 비슷합니다. 일본이 월등히 좋긴 한데, 뭐 그렇다고 유럽과 미국이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린더 5개짜리에서는 유럽밖에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도 아마 몇 개 안 될 거예요. 몇 개 안 될 거고.
실린더 6개짜리. 실린더 6개짜리를 보면은요. 계속해서 일본 자동차들이 계속 연비가 좋기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미국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오히려 유럽에서 생산된 자동차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그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실린더 4개짜리로만 했을 때, 실린더 6개짜리로만 한정을 했을 때를 보면, 미국 자동차의 연비가, 어, 유럽에 비해서 나쁜 거는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를 전체적으로 실린더 8개짜리 자동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큰 자동차들이 많아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들이 얘네들이 연비의 뭐 평균이나 연비의 중앙값을 많이 낮추고 있는 건데, 어, 같은 실린더 4개짜리, 실린더 6개짜리를 유럽 자동차랑 비교해 보면 미국 자동차가 나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랑 좀 다르죠. 그냥 단순하게 지역만 보는 것과 이거 따로따로 본 거잖아요. 실린더 따로, 그 다음에 지역 따로 이렇게 본 건데 지역과 그 다음에 실린더를 합쳐놓고 보면 뭐 일본은 여전히 좋아요. 4개짜리든 6개짜리든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들은 연비가 좋아요. 근데 유럽과 미국은 우리가 그 위쪽에서 따로따로 놓고 생각했을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도 탐색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프들을 여러 가지로 그려보다 보면, 음, 그래프들을 여러 가지로 그려보다 보면, 이런 내용들을, 그,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요 값들은 어떻게 찾을까요? 이 값들을. 이것도 그룹 바이로 찾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것도 그룹 바이로 찾죠. 어떻게 찾아요? MPG, 그룹, 바이. 자, 여기서는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이 몇 개예요? 그룹을 묶어주는 기준이 실린더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도 있죠. 그러니까 리스트나 튜플이나 대역 주시면 돼요. 실린더스를 처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진을 두 번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찰되는 것들만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린더 3개짜리에서는 일본만 있고 유럽과 미국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안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결과에서. 실린더 8개짜리에서는 미국만 있고 일본과 유럽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안 보여주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업적 유출로. 이렇게 그룹을 묶은 다음에 연비의 중앙값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숫자들이 나오죠. 이 숫자들이 표현된 막대가 여기에 있는 막대들입니다. 실린더 3개에서 일본 자동차 연비 중앙값. 실린더 4개에서 유럽, 일본, 미국의 연비 중앙값. 보시면 유럽하고 미국하고 연비 똑같죠? 연비 똑같죠? 5개짜리는 유럽밖에 없었고요. 실린더 6개짜리에서 유럽, 일본, 미국의 연비 중앙값. 유럽보다 미국이 큰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요거는 음, 문제는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지만 한번 참고로 두 개를 같이 놓고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그리고 아마 그 카운트 플롯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지만, 카운트 플롯에서 살펴보기도 했었지만, 그 실린더 개수 8개는 꽤 되겠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8개짜리가 좀 많긴 해서. 3개짜리나 5개짜리는 그 자동차 개수 자체가 몇 개 안 될 거예요. 음. 그래서 얘네들은 분석에서 약간 예외적인 녀석들이니까. 그리고 미국 자동차들과 비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예외적으로 놓고 예,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문제는 뭐였나요? 박스 플롯이었죠. 박스 플롯은 두 가지를 하라고 했네요. 첫 번째는 서브 플롯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어,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박스 플롯을 그리는데, MPG. 첫 번째는 MPG.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세 번째는 웨이트. 이렇게 세 가지의 박스 플롯을 그리자 이렇게 했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오리진별로 MPG 박스 플롯을 그리자. 뭐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 한 장에다가 여기 X축을 뭐 유럽, 일본, 미국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박스 플롯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Y축은 뭘로 해야 될까요? Y축은 MPG.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그려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여기에 각각 박스를 이렇게 하나씩만 그리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서브 플러스를 나눈 이유는 연비의 그 숫자 범위하고요. 그 다음에 백이랑의 숫자 범위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 장에다 놓고 보면, 그, 얘는 연비는 되게 밑에 조그맣게 박스가 배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숫자가 굉장히 크게 막 이렇게 배치가 될 거여서, 그걸 그냥 따로 보자라는 그런 의도였던 거예요, 얘는. 그럼 이거는 그 비교를 하자라는 거였었고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 박스 플롯, 밑으로 내려갈까요? 네, 이렇게 그릴 건데, 네, 여기를 박스 플롯. 우선 요거 하나만 먼저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요거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음. 서브 플롯을 우리가 직접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피겨 그리고 엑시스 그리고 PLT 서브 플롯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컬럼 개수를 3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사이즈를 이번에는 3개를 그리니까 더 크게 할게요.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도록 하고요. 너무 큰가? 저 박스 하나씩만 그릴 거니까. 요 정도만, 요 정도만 해도 그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박스가 하나씩만 들어갈 거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각각 그리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변수들이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그릴 게 뭐냐면, 그 MPG 그릴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디스, 플레이스, 먼트 그릴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웨이트 그릴 거죠. 요거는 그 컬럼 이름들 찾은 거예요. 컬럼 이름들을 찾아서 자, for, 인덱스, 변수, in, 인유머, 웨이트, parse
그다음에 SNS, 박스, 이런. 데이터 프레임은 MPG. 세 개 다 공통이고요. 자, Y축으로 갖다 놓을게요. Y축에다가 변수.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엑시스 설정해 줘야 되는데, 엑시스 인덱스 I1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MPG, 디스플레이스먼트, 웨이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요거 보시면, 여기가, 이 가운데 서브 플롯의 엑시스가, 저기 Y축 레이블이 여기 붙어버렸죠. 붙어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세 번째는 또 여기를 또 침범해버렸죠. 맞습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은요, 여기를 늘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늘려버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커지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커지기는 하는데, 그러면 약간 조금 더 보기 좋게 되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어제 제가 함수를, 타이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타이트 레이아웃. 여기에 H가 호리젠탈. 그러니까 가로 방향이에요. H 패드를 숫자를, 네, 조금 떨어졌죠. 숫자를 더 크게 해볼까요? 20, 40. 어? 더 이상 안 벌어지는군요. 80. 더 이상 벌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함수를 다른 거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타이트 레이아웃 말고 다른 게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요, 더 이상은 안 되네요. 더 이상은. 하여튼, 디폴트가 1.08. 그냥 패드도 있군요. 패드가 먹으려나? 1.08이 기본값이었으니까 2.0. 조금 낫네요. 그냥 패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낫군요. H패드라고 하는 거 말고요. 그냥 패드를 사용합니다. 패드. 이거 패딩이란 뜻이고요. 패딩은, 패딩은 중간에 있는 요 사이의 여백, 요 사이의 여백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를 숫자를 키워주니까요. 아까 제가 문서를 조금 참고를 했어요. 네. 요렇게 해서 문서를 보니까, 어, 여기 패드가 1.08. 이거는 가로 패드, 호리젠탈, W. H하고 W는 뭐지? 밑에, 이거는 문서를 봐야 되겠네요. 처음에는 요걸 썼었는데, 요게 먹지를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패드를 썼어요. 기본값이 1.08이어서 숫자를 더 키워봤습니다. 이랬더니 조금 낫죠? 네, 조금 낫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서브플롯에다가 각각 그리는 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40분까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